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직전에 이제 형사소송의 상소기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형사 재판이 아닌 민사, 행정, 가사의 상소기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상소기한이 뭐라고 했죠? 항소기한과 상고기한에 합해놓은 말이다. 둘을 같이 얘기하는 거다. 뭐다? 다음 심급으로 넘어가도록 신청하는 그런 기한을 묶어서 상소기한이라고 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그냥 선고일로부터 심플하게 7일, 수요일날 선고를 했으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야 라고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민사, 행정, 가사는 어떻게 되는지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사소송법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소기간.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랑 달라요. 형사는 그냥 7일 이내에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뭐래요? 기산점이 있어. 시작점이 있어.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래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자, 이 차이가 뭐죠? 자, 형사 재판의 상소기한에 대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 요것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서 선고를 직접 듣습니다. 검사도 출석해서 직접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산점을 따지지 않고 네가 어떤 선고를 받았는지 그날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판결서를 받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그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하든지 상고를 해 라고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이런 경우에는 원고나 피고가 출석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선고기일에. 그렇기 때문에 선고기일에 그 내용을 모를 수 있죠. 보통은 판결문을 송달받았을 때 알게 됩니다.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아니면은 얼마나 이겼는지, 어떤 이유로 이겼고 어떤 이유로 졌는지를 판결서를 받아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민사나 행정이나 가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전자소송으로 통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형사사건은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전자소송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서가 송달을 받는다고 하면 우편 송달 뭔가 이렇게 돼버릴 텐데, 여튼 지금 민사, 행정, 가사는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클릭 한 번만 하면 판결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판결 선고 난 뒤에 빠르면 판결 선고 당일 혹은 뭐 하루 이틀 뒤에 이제 판결서를 송달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그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이 원고와 피고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 기한이 원고랑 피고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뭐야? 검사도 법정에서 판결 선고를 들었고 피고인도 법정에서 판결 선고를 들었기 때문에 7일이야. 이렇게 정확히 검사의 항소기간과 피고인의 항소기한이 똑같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하는 거를 완전히 딱 보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항소를 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한데, 민사는 다릅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제가 정확히 민사소송 항소기한 막 이런 거 막 갑자기 막 의뢰인이 물어보면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거를 뭔가 좀 링크를 보내주든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그냥 자꾸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라는 조문 얘기만 나와 있지 정확히 날짜가 그래서 언제까지인지가 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굳이 제 사건을 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찾아가지고 했어요. 정확한 항소일자가 언제일까? 자, 여기를 봅니다. 자, 이 사건은요, 2020년 4월 3일 날 판결 선고 기일이었어요. 자, 선고가 있었어. 자, 선고 기일에 누가 출석했네 뭐네 이런 말 없죠. 전국 원고 패했어요. 자, 제가 완전 승소한 사안이라서 신나서 올린 거죠.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저였어요. 자, 원고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 땡땡이었는데 걔네가 언제 했냐면, 자, 봅시다. 자, 요걸 한번 볼게요. 4월 3일 날 선고를 했는데 4월 7일 날 송달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4월 7일 날 전자소송에 이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올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는 승소했으니까 신나서 빨리 열어봤지. 판결문 떴다. 바로 승소 사례 올려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바로 열어봤어요. 7일 날. 그런데
자, 원고는 언제 열어봤어? 다음날 열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둘 다 항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자, 7일에서 14일을 더한 21일까지 피고들은 항소를 할 수 있고 원고는 22일까지 항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항소 기한이 원고와 피고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 기술상 또 어떻게 하냐면 늦게 열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상대방이 항소를 하는지를 보고 내가 항소를 할 거야. 또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 자,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100% 승소를 한 거니까 언제 열어봐도 상관없지. 우리 신나니까 빨리 열어보고 의뢰인한테 빨리 주고 싶고 막 신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사실 머리를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패한 사건이기 때문에 원고만 항소를 할 수 있잖아요. 자, 100% 승소한 사람은 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원고만 항소를 할 수 있고 피고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면 돼. 언제 냈죠? 21일 날 냈네. 그러면 자, 밑에 볼까요? 자,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자,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 가사사건에서 항소 기한은 판결 선고일과 무관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렇게 딱 못 박아져 있었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원고에게는 판결문이 4월 8일 도달했고 피고에게는 4월 7일 도달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로부터 2주, 여기로부터 2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어떻게 되죠? 원고의 경우에는 22일까지 항소할 수 있고 피고의 경우에는 21일까지 항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고는 지금 승소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항소를 못해요. 자, 그러니까 원고는 언제까지 하면 돼? 4월 22일까지만 하면 되는데요. 얘는 언제 했지? 21일 날 했다고. 그러니까 항소기한 전날에 항소를 한 거예요. 뭐 고민을 했을 수도 있겠지. 뭐 막 고민을 하거나 뭐 당장 뭐 어떻게 항소를 하기 좀 애매하거나 뭐 아니 의뢰인한테 뭐 설명을 하거나 뭐 어쨌든 13일째 되는 날 항소를 했네요. 자, 지금 이렇게 일방이 100% 승소를 한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형사 상소기한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더 법기술적이에요. 왜? 결국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이기 때문에 판결서를 어떻게? 늦게 열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열어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걔가 열어보고 걔가 항소를 하는지를 느긋하게 지켜본 다음에 나는 항소 기간이 더 뒤쪽으로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항소를 해야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오히려 판결문을 늦게 열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요런 것도 진짜 노하우겠죠.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왜 판결문 빨리 봐야지 뭘 항소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판결서를 내가 열어본 순간부터 2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는 애매하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면 선고 기일에 가서 어쨌든 선고 청취를 한단 말이에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됐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항소할지 아닐지 여부 혹은 상대방이 항소를 할지 여부에 따라서 내가 그만두든 아니면 계속하든을 판단하고 싶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이제 둘 수 있는 거죠. 선고를 가서 듣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형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항소를 왜 안 해요? 자, 애매하면 자, 내가 3천만 원을 청구했어. 그런데 2천만 원만 인정이 된 거야. 애매해요. 자, 난 분명히 3천만 원을 다 못 받아야 되겠는데 2천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됐어. 자, 판사가 2천만 원만 인정이 된대.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항소를 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은 뭐래? 난 한 푼도 못 준대. 이렇게 돼버렸을 때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 나도 열받으니까 나도 항소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항소하면 또 뭐? 변호사 비용 들죠. 그 다음에 항소를 하면 인지송달료가 또 들어요. 법원에 제출하는 비용이 또 들어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뭐 진행이 또 되면서 또 이게 또 1년이 지날지 얼마가 지날지 또 모르는데 내가 그걸 신경을 쓰느니
그냥 1,000만 원 조금 손해보는 선에서 난 그냥 끝낼래. 2,000만 원만 받아도 그냥 크게 손해는 아니겠다. 왜? 항소심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생각을 했을 때 전부 승소를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내야지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판결문을 늦게 열어본다고. 그래야 상대방이 항소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어떤 특이점입니다.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이 원고랑 피고랑 다를 수 있다. 언제 판결문을 열어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무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당 사건을 많이 경험을 해보고 이런 사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계속 받으면서 항소든 상고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